여러분, 일본 총선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의 참패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다 자민당의 붕괴를 두 번째로 보는 날이 오네요. 얼마 전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는 선거가 치러졌고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었죠. 자민당 내에서도 끝없이 추락하는 자민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당내 파벌 싸움은 잠시 접어두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시바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지만 막상 판을 까보니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이시바 내각이 이끄는 일본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시바는 총리로 뽑히자마자 난관에 봉착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자민당은 어떻게 연정을 꾸리느냐에 따라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시바 시게루만큼이나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총재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를 바짝 뒤쫓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펑쿨색자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하나의 밈이 되어 놀림거리가 되고 일본 언론들은 신지로에게 정치인이 아니라 개그맨이나 하라는 비난을 하고 세습 정치의 폐단이 낳은 결과물이라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차기 혹은 차차기 총재 후보로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고이즈미가 노인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치판에서 아주 유능하고 영리하게 정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보는 자신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신지로가 일본 총리가 된다면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처럼 일본 사회에 강력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겠죠. 주니치로는 87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한국인들에게 극우 총리라는 인식 때문에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 죽어가는 일본 경제를 살리고 정치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며 5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리로 재임했고 고이즈미 내각이 퇴진할 때도 5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주니치로가 총리가 되기 전의 일본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일본 정부의 계속된 실책으로 인해 이미 회생불가 상태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죠. 이로 인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자민당이 정권을 한시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정당들이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급증하는 정부 부채뿐이었죠. 그렇게 1992년부터 꾸준히 상승한 정부 부채 규모는 1996년에 70%에 육박했고 이러한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자민당의 하시모토 내각이 재정건전화를 내세우며 온갖 구조개혁을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중 소비세율 인상 정책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비세율 증가로 인해 민간의 소비 지출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소비 지출이 줄어드니 경기는 다시 재하강하며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던 기업들도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죠. 이때 일본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이머징 시장의 주식과 채권 가격들이 줄줄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죠. 자민당 정책의 패착과 아시아 외환위기가 겹치며 199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199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994년 말에는 2만 선까지 회복했던 니케이 지수도 1998년 13,000선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소비세 인상이 트리거가 되어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게 되고 하시모토 내각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죠. 하시모토를 이어서 자민당에서 계속 총리를 배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민당의 파벌 싸움도 치열해졌습니다. 나라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것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민당을 보며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자민당 지지율은 박살나기 시작했죠. 자민당은 또다시 정권을 야당에게 뺏길까 두려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개혁을 외치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개혁이 절실했고 자민당이 정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자민당에겐 국민들에게 개혁으로 포장하되 자기 이권을 챙겨줄 인물이 절실했습니다. 여러 파벌들의 이권에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적임자가 바로 신지로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였습니다. 주니치로는 자신이 당내 비주류 출신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각 계파들에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치 생활을 이어갔고 주류 세력들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구축해 기회를 도모하고 있었죠.
나왔죠. 그리고 주니시로는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상당히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고 머리를 기르면서 비주얼적으로도 고리타분한 정치인들과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자민당의 지지율이 바닥일 때 등장하여 여론을 주도해 나갔고 성역 없는 구조개혁과 자민당을 깨부순다는 자민당 쇄신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국 자민당 의원 가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하며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엄청난 대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니치로가 총리가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연금개혁을 시작으로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 대부분을 민영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정부기관들을 폐지하고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모조리 철폐하며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급증했던 불량 채권들은 항상 일본 경제의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 부실 채권을 고이즈미가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지만 버블 붕괴 후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부실 채권은 2000년 말 33.6조에서 고이즈미 정권 말 12조 엔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우정국 민영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고이즈미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주류 파벌들의 정치자금 루트로 의심되는 우정국에 대한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자민당 내 주류 파벌들은 이 같은 정책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이즈미가 자신들의 정치자금이 되는 루트들을 다 차단해버리니 엄청나게 반발했겠죠. 이 시기 파벌에 의해 이익이 배분되던 전통적인 관행들이 모조리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이즈미가 내각제에서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너져가는 일본의 경기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로벌 흐름을 타면서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죠. 2001년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며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했고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며 글로벌 시장에 판을 깔아주니 전 세계가 중국에 투자를 하며 전지구적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1년에서 2006년 동안 선진국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시작하며 약 40조 엔 규모로 단행된 일본판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엔화가 절하되며 수출까지 호조를 보이게 됩니다. 진작 당 내에서 토사구팽 당해야 하는 고이즈미를 하늘이 도왔던 겁니다. 신지로도 미디어를 상당히 잘 이용하는 정치인입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펑쿨색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견제할 필요가 없는 바보 같은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신지로도 5선 의원이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생활한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신지로도 이번 총재선거에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아버지의 슬로건을 그대로 들고 나와 승부수를 던졌죠. 아버지의 개혁적인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여해 국민들 인식에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세운 정책들도 아버지와 같은 시장 친화적인 개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민당 내에는 아버지에게 된통 당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신지로가 총리가 되는 걸 막으려 합니다. 그의 아들도 분명히 본심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과반 확보도 어려운 자민당 입장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지켜야 할 겁니다. 신지로가 이번 총선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입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가 일본의 총리가 되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 같네요. 만약 그가 총리가 된다면 일본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